안녕하세요. 태공입니다. 오늘은 양택풍수질이 생기복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게요. 생기복덕은 양택풍수질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어느 방향이 좋을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대문을 내고 어느 방향으로 안방을 안치고 어느 방향으로 부엌을 안칠 것인가,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오늘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배산임수라는 그 조건에 맞아야 되고요. 배산임수라는 조건에 맞추고, 그 다음에 물이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가, 바람이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가 하는 88행법을 맞추고요. 그렇게 해서 집터를 안친 다음에, 집터를 딱 결정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기복덕으로 어느 방향이 대문을 내고 어느 방향으로 집터를 안칠 것인가, 그걸 보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은 일상생기, 이중오기, 삼화연년, 사중육살, 오상화해, 육중복덕, 칠화절명, 팔중기혼. 기본은 주역 8개, 주역 8개 방위를 주역 8개 방위에다가 적용을 시킨다. 주역 8개를 살펴보면은요, 술건의 방해는 건계, 임장의 방해는 감중년계, 축간인 방해는 간상년계, 또 간묘울 방해는 진하련계, 또 진손사 방해는 소은계, 병오종 방해는 리계, 미곤신 방해는 권계, 경유신 방해는 택계, 태상절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건삼년 세 개가 다 연결됐다 그 말이거든요. 또 감중년 중간이 연결되고 두 개는 끊어졌다. 또 간상년 이렇게 우개만 연결되고 두 개는 끊어졌다. 진하련 밑에만 연결되고 초요만 연결되고 중요 상호가 끊어졌다. 이렇게 이제 괴상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건자손양으로 집터를 안 칠란다. 그랬을 때 이제 건이 주인공이잖아요. 건자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 생기복덕 한번 짚어보게요. 건계에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건계는 건삼년이라고 하잖아요. 세효가 다 연결돼 있다. 세효가 다 연결됐으니까 그 주역 8개를 봐보세요. 그리고 손가락을 봐보세요. 손가락에도 이렇게 세 개가 다 엄지손가락하고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건삼년이라고 한다. 여기 건삼년에서 맨 밑에 효는 초요, 가운데 효는 중요, 우계 효는 상요 그래요. 그래서 일상생기 그러고 부를 거예요. 일상생기 부르면서 상요만 움직여요. 나머지는 안 움직이고요. 일상생기에서 상요만 움직인다. 그러면 상요가 지금 양계니까 떨어지면 음계로 바꿔지겠잖아요. 일상생기해서 태상절이 된다. 이렇게 건자선양으로 집을 앉혔을 때 태상절 방위는 생기방, 좋은 방이잖아요. 태상절 방위에 따른 안방을 만들어도 되고, 출입문을 만들어도 되고, 부엌을 만들어도 된다. 그 다음에 태상절 계에서 이중 오기 그래갖고 중간을 또 움직여요. 중간 손가락을. 그러니까 이제 진격가 됐잖아요. 진하련 밑에만 연결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하련 방위는 오기방이다. 오기방이면은 뭐 좋은 방이 아니잖아요. 여기다는 뭐 중요한 것을 놓으면 안 된다. 지금 이 진하련께에서 일상생기 이중오기 삼화연년 그래갖고 밑에 하효를 움직여요. 초효를 움직여서 삼화연년, 그렇게 연년을 그때는 이제 권계가 되네요. 권계. 그러면은 권방은 연년방이 된다. 연년방은 좋은 방이거든요.
그 다음 권삼절계에서 그 궤에서 중간을 움직여요. 그래서 사중육살. 네 번째로 중간을 또 움직이라 그 말이거든요. 사중육살. 그래서 중간을 움직여라. 그러면 육살방이 될 것이다. 사중육살 하면서 중요를 움직이니까 감중령계가 됐네요. 감중령계. 그래서 감중령 방위는 육살방이다. 감방위는 임작의 방위는 육살방위에 해당된다. 또 감중령 쾌 거기에서 감중령 쾌에서 오상화해 하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상효를 움직여 봐라. 상효를 움직이면은 화해방이 될 것이다. 화를 당하고 해를 당하는 그런 화해방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 소나절계가 되네요. 상효를 움직이면은 소나절계가 돼요. 소나절 방에는 화해방이다. 이렇게 건자 손양을 하고 건자 손양 주택에서 소나절방, 손방에 따른 중요한 안방, 또 출입문, 주방을 하면 안 된다. 또 지금 그대로 소나절 방에서 소나절계에서 육중복덕, 그래 중간을 움직이거든요. 중요를 움직여라. 그러면 복덕방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개가 간상년개예요. 간상년. 그래서 축간인 방향은 복덕방이다. 축간인 간방은 복덕방이다. 여기서 간방에 따른 주방, 안방, 대문, 출입문 다 내도 좋다. 또 간상년계에서 일곱 번째로 칠하절명 그래갖고 밑에 있는 초열을 움직여 봐라. 그러면 절명방이 나온다. 그러니까 리어중계가 나오네요. 리계. 병호종 리계는 절명방이다. 병호종 리계는 절명방. 또 리어중계 이 계에서 팔중기혼, 그래서 여덟 번째로 또 중간을 움직여 봐라. 중간을 움직이면은 기혼계가 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건삼년계가 나왔네요. 건삼년계. 이렇게 양태그 기룡방이 대문, 안방, 주방 세 가지. 그 다음에 용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주택을 어디다 앉힐 것인가, 또 대문을 어디다 놓을 것인가, 그런 것을 결정하는 이 생기복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날 잡을 때 쓰는 생기복덕, 방향을 볼 때 쓰는 생기복덕, 또 이렇게 물을 보고 산의 묘 방향을 알고는 그걸 할 때 쓰는 생기복덕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은 양택에서 이렇게 좋은 방이 대문, 안방, 주방, 대문, 안방, 주방이 출입문, 안방, 주방이 양택 3료라고 하잖아요. 그 양택 3료를 볼 때 쓰는 생기복덕이다. 기억하세요. 지금 보시는 표는 동서사택표예요. 동서사택. 임작의 자방이 빨간색이잖아요. 그 다음에 간묘울 진방도 빨간색, 진손사 손방도 빨간색, 병호정 리방도 빨간색. 이렇게 빨간색 방에서는 빨간색에다가 집을 안 치면은 출입문도 빨간색, 주방도 빨간색, 안방도 빨간색, 그렇게 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복덕을 임자기에다 놓고 돌려보면은 이렇게 간묘울, 진손사, 병호정이 다 좋은 방이가 맞나요. 또 거기서 빨간 방위는 동사택이라고 그래요. 하얀 방위는 서사택이라고 하고, 서사택 자양일 때는 서사택 방에다가 대문, 안방, 출입문을 놔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여기 동서사택이에요. 이 복잡한 것을 머리 써서 집중해서 들으시라고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그 깨우치고 나면은 어려운 것도 없고 별것도 아닌데, 처음에 이렇게 접하신 분들은 조금 머리가 좀 이렇게 어지러울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한번
두세 번 들으시면은 우리 회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